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과제를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내어드려야 되는데 1월마다 이제 뭐가 올라갈 거냐면 계산 문제 특강이 올라갈 겁니다. 5분만 일주일에 투자를 해서 5분만 투자해서 그 5분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계산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설 개론이든 관리 실무든 계산 문제 부분이 적어도 최소한 뭐 한 세 문제 정도 많이 나와도 뭐 한 세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 그 세 문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주일에 계산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내자. 그리고 그걸 스스로 한번 풀어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일요일 날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 영상 올린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주일 동안 조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 내용도 조금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첫 번째 계산 문제 우리 5분 특강 문제는 이렇습니다. 20회 시설 개론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20회 출제되었던 문제를 응용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지금 정집 버튼 누르시고요. 이 문제를 지금 이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얘네가 답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부터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됐나요? 자, 스톱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광경 100ml로 분당 600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할 때 배관 내 뭘 물어봤죠? 유속. 그러니까 물어보는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뭘 물어봤냐면 유속을 물어봤고 그 유속을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약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원주율은 파이를 우리가 연주율이라 그러는데 파이는 원래 3.14가 들어가죠. 근데 3.14인데 계산상의 편리로 4 정도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유속 부분이란 얘기가 나올 때 이 문제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에 뭐죠? 이게 관의 뭐죠? 단면적. A가 됩니다. 그러면 이 관에 물이 흐르게 되죠. 이때 흐르는 물의 속도를 유속 V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관을 통해서 흘러서 나오는 이 물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유량을 Q로 표시를 하죠. 그럼 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관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유량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유속이 빠를수록 유량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유량을 산정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얘네 유량은 관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네 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유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속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관의 단면적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관의 단면적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의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면적하고 똑같은 거니까 4분의 뭐가 된다? 파이 d의 제곱이다. 이건 항상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죠? 그렇죠. 유속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속을 물어보게 되면 유속만 남기고 나머지 넘기면 되죠.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뭘 일단 체크하신다? 그렇죠. 얘네 공식은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얘네 부분은 유량은 뭐가 된다? 그렇죠. 유량은 여기 나온 대로 단면적, 관의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한다. 얘네 식 부분 꼭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게 이 유량이라는 부분의 단위가 되는데요. 이 단위를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단위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돼요. 보세요. 미터 퍼 세크를 가지고 물어봤고 여기서는 분당 들어오는 물의 양이 600k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량의 단위는 공식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을 외우시면서 모두 기억하신다? 단위도 같이 기억하신다. 아시겠죠? 첫 번째 공식은 유량 Q는 단면적, Q를 몰라도 좋아요. 그냥 유량은 관의 단면적 곱하기 뭐다? 유속이다. 이건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게 밑에 그 개념이 되니까 여기 나오는 단면적을 나중에 해 나갈 때도 이것도 뭐가 돼야 된다? 미터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유속의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의 단위는 당연히 뭐가 되죠?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제곱미터와 미터를 곱하면 세제곱미터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게 물어본 게 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니까 물어본 게 보통 유속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네가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 부분에서 많이 관리 실무도 그렇고 시설건에서 공통적으로 한 2번 정도가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꼭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시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나왔던 문제가 관리 실무에 또 나오고 관리 실무에 나왔던 문제가 시설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에서 이제 봐주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 유속은 무엇에다가 그렇죠. 유량에다가 관의 단면적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얘네가 관의 단면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관의 단면적이 되니까 여기가 유량에다가 관의 단면적은 4분의 뭐가 된다? 파이 t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와, 분수에 분수가 나왔어요. 예. 우리는 읽어두고 설상가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럼 얘네 부분에 있어서 4분의 파이 t의 제곱이 나오는데 다행히도 이 파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제시했죠? 4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파이가 4가 되면 얘네가 약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d 제곱만 남고 여기 q만 남게 됩니다. 유량만 남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유량에다가 d 제곱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할 게 나오죠. 어떤 거냐면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지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말로서 장난치는 거. 유속은 관의 뭐죠? 지름에, 직경에,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속은 관의 직경에,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의 직경을 뭐 얼마 늘렸을 때 유속은 얼마 되고 이렇게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계산 문제니까 이제 그건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시면 유량은 얼마죠? 여기 나옵니다. 분당. 여기 분당은 성남 옆에 있는 분당 아니에요. 여기 분은 뭐냐면 미니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 공급되는 물의 양이 얼마다? 600kg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량에 대한 단위는 세제곱미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부분을 뭐로 고친다? 세제곱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1000kg이 얼마다? 1000리터가 되죠. 그럼 1000리터는 뭐죠? 1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럼 이걸 세제곱미터로 고치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0.6 얼마? 세제곱미터. 이것부터 먼저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다시요. 여기서 600kg이기 때문에 킬로그램을 세제곱미터로 고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0kg이 1리터가 되고 1리터가 곧 뭐가 된다? 무게로 재면 그러니까 1리터 부분에 관한 1000kg을 무게로 재면 우리가 그 킬로그램 자체를 리터로 고치면 1000리터가 되고 그 1000리터가 바로 1세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물은 0.6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유량은 0.6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지름, 광경은 얼마죠? 100ml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게 단위가 밀리미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단위는 다 뭘로 돼 있죠? 미터의 단위로 통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터의 단위로 통일했기 때문에 미리를 또 미터로 고치는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100ml를 미터로 고치면 1000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얼마죠? 0.1m가 됩니다. 얘네가 뭐 첨삭이 많아요. 0.1m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 0.1 곱하기 0.1 하면 돼요. 왜 곱하기 2개냐?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0.1과 0.1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직경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게 끝이.
왜 끝이 아니냐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여기 나오는 유속의 단위 미터 퍼 세크라고 여기 주어졌죠. 세크의 초당 얼마냐 그랬어요. 근데 이거 분당 얼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분당 얼마를 가지고 지금 산정한 겁니다. 근데 뭘 물어봤어요? 초당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분을 여기 나와 있는 분당을 뭐로 고쳐야 돼요? 초당으로 고쳐주셔야 되죠. 그럼 분을 초로 고치려고 하면 그렇죠? 몇 초죠 1분이? 60초. 그래서 여기다 60을 다시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 60 부분을 나눠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죠. 0.6 누르고 그리고 0.1 나누기 하고 또 다시 거기다 0.1 나누기 하고 그리고 나누기 60 하시면 얼마 나온다? 1 나옵니다. 1. 그렇죠? 6 나오는 게 아니고 1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부분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계산 문제는 뭘 하셔야 되냐?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관내 유속을 물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유속을 물어보면 공식은 무조건 하나다. 이거다. 유량은 관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그게 기억나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속은 미터 퍼 세크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단위들이 전부 다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얘네 제일 먼저 이제 이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식은 적었지만 먼저 문제를 가지고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에다가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리를 밑으로 고치는 연습부터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니까 밀리미터니까 1000을 나눠서 0.1 바로 안 나오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나누기 1000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000ml가 1m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1000을 나누면 0.1m부터 먼저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분당 나오는 거 이거 동그라미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600kg을 유량이 세제곱미터가 되니까 이걸 세제곱미터로 고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1000kg이 1리터니까 1리터가 바로 1세제곱미터다. 그러면 곧 뭐가 돼요? 0.6리터가 되는 거니까 0.6 뭐가 돼요? 0.6리터가 아니죠. 0.6 그렇죠.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6 세제곱미터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또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거부터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을 적고 그 공식 부분에서 유속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주시면 되죠. 아시죠? 그리고 이제 A분의 Q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 부분에다가 4분의 파이 D 제곱 이거 기억하시고 파이는 어차피 문제에서 3.14를 주어줄 수도 있고 뭐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대로 넣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4를 주어주면 약분하셔서 D 제곱분의 Q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Q는 얼마가 되고 그렇죠? 저기 나온 대로 0.6이 되는 거고 그리고 D는 관직경 부분 제곱을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조심하실 게 뭘 생각한다? 이게 분당이다. 만약 이게 분당이 아니고 뭐였다면 이게 만약에 초당이었다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간당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시간을 뭐로 고쳐야 돼요? 초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초로 고치면 얼마 적으면 돼요? 3600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계산 문제 한 문제씩 보자고요. 일주일 동안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계산 문제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일주일에 한 문제씩 제가 올릴 테니까 일요일마다 계산 문제 한 문제씩만 일주일 하다 보면 5분만 투자하면 아시겠어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다 하지 않겠어요? 그만 계속 반복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 머릿속에 남고 점수도 올라가고 반복만이 합격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숙제 들어가야죠. 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숙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숙제 들어가는데 숙제는 뭐가 되냐면 제가 이걸 밴드나 아니면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답니다. 뭘 다느냐?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이 낸 답을 다시면 됩니다. 답이 나왔는데 무슨 답을 다느냐? 이건 제가 풀었고 여러분이 푸셔야 되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6 다음에 공이 나오잖아요.
이 0이라는 숫자 대신에 여러분의 주민등록증 맨 끝 숫자 있죠. 뭐 띠니디니니니니니니 얼마나 끝에 숫자 그 끝 숫자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저는 뭐 5거든요. 맨 끝자가. 그러면 5를 집어넣고 650을 넣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한번 풀어보면 다시 풀 것도 없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아, 5이신 분들은 또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럼 여기다가 0.65가 되겠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0.1 곱하기 0.1 곱하기 하시고 이게 분당이니까 60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게 두드려봤는데 얼마 나오냐면 약 1.083333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답에다가 소수점은 항상 둘째 자리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1.08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과연 답이 얼마가 나올 거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뒷자리를 집어넣고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풀어서 밴드나 제가 올리면 그 올린 부분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일주일 동안 숙제입니다. 그래서 관리 실무를 하든 시설 개론을 하든 제가 관리 실무는 관리 실무 밴드에 올릴 거고 시설 개론은 시설 개론 밴드에 올릴 테니까 2차 하시는 분들은 2차 부분에 답글을 다시면 될 거고 1차 하시면 1차에 답글을 다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1월 달을 맞이했고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빡세게 들어가자 해서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시험 때까지 계속 달려나갈 거예요. 이 한번 부서질 때까지 계속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풀어보시고 주민등록 맨 끝자리 또 질문하세요. 끝자리가 끝자리가 0인 분들은 그대로네 그대로. 0인 분들은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다른 숫자로 연습해 보시는 거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자기가 0이면 자기 아무나 친구나 그렇게 해서 한번 넣어서 한번 계산을 꼭 해서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명이었습니다.